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가 봐요. 안 돼. 이거 안 되는데요? 됐다.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제 사진이에요. 닮았나요? 오늘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에 들어올 때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당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 힘이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당에 들어오고 나서 사실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결혼할 때도 안 하던 화장도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데도 나가고, 라디오에도 나가고, 기자분들 사실 지금까지 만났던 기자분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사실 기업인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야당을 선택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그만큼 저 독하게 마음 먹고 나왔거든요. 사실 정치가 시민들이랑 국민들이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오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좀 질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너무너무 고맙고 자극도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독하게 마음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양상무님 얘기 듣고 사실 제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울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저희 아내가 어디 와 있는데요. 아내도 첫째 낳고 저 이제 애를 부모님한테 맡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맨날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울음이 났어요. 네. 네. 저는, 여기 준비해주신 분이 되게 멋있는 사진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이나요? 저 살던 집보다는 좀 좋아 보이는데, 사실 제가 살던 집은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별로 좋은 집은 아니어서 옆에 사시던 분이 저희 살던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밭으로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살던 집 사진을 쓰면 좋은데 그 사진이 없고,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농사짓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농사짓던 분이 도시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셨고, 사실 다른 거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공부를 되게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고요. 성적 맞춰서 원래 사실 처음에는 수학과를 가고 싶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수학을 옛날에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수학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수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수학과 가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를 못 가고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갔거든요. 경영학과 갔던 이유는 공인회계사, 그래도 사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공인회계사를 하러 갔는데
막상 사실은 학교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뭐 사법시험 공부하고 행정고시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사람은 잘 없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좀 더 폼나는 뭐 사법시험이나 뭐 행정고시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처음으로 했었고. 그래서 제 친한 친구 한 둘 정도가 행정고시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고시를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곽윤직의 민법촉칙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행정고시 준비서가 있는데요. 그 책을 사서 이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러 갔어요. 일요일날 아침이었는데 일요일날 9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 3시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 한 3시간 공부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대학도 왔는데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3시간 하고 밥 먹고 오면서 고민하고 나서 때려쳤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려치고 사실은 이제 열심히 놀았죠. 그리고 제가 학번으로는 91학번인데 그때 뭐 한참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1년도에 분신정국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데모도 이렇게 한 번씩 따라 나가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여름방학이 돼서 그 사실 아르바이트도 할 겸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에 친구들이 그 모여가지고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실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뭐 컴퓨터라는 건 게임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저런 걸 뭘 만드는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었고 나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계약이 돼서. 근데 마침 저희 이제 선배님들께서 저 아는 선배님들이 우리도 한번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꼽사리를 껴서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저도 뭔지 몰라요. 이제 돌아다니는 사진 있길래 이제 쓴 건데 그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고 제가 뭐 컴퓨터 동아리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면 사실 되게 조악한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아주 간단한 뭐 게임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니까 영어 공부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뭐 프로그램 전시회 같은 데도 나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눅스라는 게 막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그 뭐 많이 보급되기 전인데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 해킹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이럴 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은 사실 제 경영학과 잊지 마시고요. 경영학과입니다. 그 경영학과 왔는데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애다. 그러니까 보통 그 경영학과 하면 되게 좀 스마트하고 이렇게 뭐 계산 잘하고 뭐 이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동아리방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뭐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제가 이렇게 괴짜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좀 괴짜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참 해킹 공부할 때 제가 이제 학교 전선망에 있는 어떤 서버를 하나 해킹을 했어요. 나쁜 짓인데요. 이상한 걸 하진 않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옆에 있던 어떤 후배가 잡혀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훈방 조치하고 이제 큰일은 안 일어났는데 훈방 조치되고 그 친구가 저는 안 불더라고요. 이제 불진 않아서 저는 안 잡혀갔는데 이제 후배는 잡혀갔는데 그 친구도 지금 그 게임 업계에 들어와서 열심히 게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때 이렇게 컴퓨터를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컴퓨터나 네트워크 환경이 가장 좋았던 데가 한국과학기술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원에 갔고 과학기술원에 가서도 물론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경영학과를 나왔고, 경영학과 나온 친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니까 되게 좀 신기하게 봤었나 봐요. 그게 계기가 돼서, 넥슨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뭐, 웹 프로그래밍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도 하고, 뭐,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제 과학기술은 학교가 대전에 있었고, 회사는 서울에 있어가지고, 뭐, 새벽 버스 타고 대전에 내려가서 수업 듣고, 저녁에 버스 타고 올라와서, 이제 날새서 또 일하고, 다시 새벽 버스 타고 내려가서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좀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첫 사회생활이었죠. 되게 저는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재밌게 했었는데, 한 번은 지금 이제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게임 개발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왜 하냐. 그래도 게임 개발하면 내가 네 월급 2배 올려줄게. 그래서 난 그래도 이거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제가 몇 년 후에 게임 개발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이러다가, 사실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시절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이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 초고속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깔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인터넷 PC라는 걸 막 집집마다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와서 대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그걸 계기로 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벤처라는 걸 창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벤처라고 하지만 그때는 벤처라는 말 사실 잘 안 썼죠. 그냥 조그만 회사,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조그만 회사를 만들었었고요. 저희 이제 선배, 친구, 후배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었고, 이거는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문자 전송, 메신저, 채팅, 증권, 게임토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이게 사실 10년, 15년 뭐 이렇게 된 건데 인터넷에 사진이 있길래 너무 반가웠어요, 어제. 처음에는 일반적인 PD에 들어가는 솔루션들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이제 B2B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뭐 C2C, B2C 할 때 B2B 그런 솔루션들 만들고 하는 회사였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게임을 아주 즐겨 하거나 뭐 이랬던 사람은 아닌데, 혼자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게임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저 혼자 하려고, 저랑 저 있잖아요, 마이세스. 저 맨 왼쪽 이름이 마이세스거든요. 저랑 쟤랑 둘이 하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되게 동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서비스하게 됐었죠. 그 이름이 겜토리예요. 원래 게임 팩토리 줄여가지고 게임토리라고 이름을 쳤었는데, 저게 이제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게임 되게 재밌었는데, 저희 사람들 되게 재밌어 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 단말 이후에 다른 PDA랑 PC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PDA들이 저는 금방 보급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보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말고 저희보다 훨씬 큰 회사인 한게임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한게임이라는 회사는 당시에 사용자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가입을 막았어요. 아마 세계 인터넷 역사에서 들어온 사용자를 막으려고 일부러 가입을 막은 회사는 거기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가입도 막고 서버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그거를 대처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신 회사들을 막 찾았는데, 저희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게임에 들어가서 한게임에 이제 서버들을 좀 고치고,
저희 이제 업계 용어로 고도화하는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기억에 그때 이제 한게임 서버가 지금은 한 300대 정도 운영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었거든요. 서버가 300대 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서 그걸 한 80대 정도로 줄였었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NHN이랑 쭉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03년에 저희 회사가 NHN에 인수됐었는데, 인수되면서 그 신문에 뭐 128배 벤처 대박 신화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게 뭔지 아시나요? 저기 미국 어딘가에 있는 소예요.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호황기를 의미하고, 근데 제가 이제 게임업계에 들어온 지 지금 뭐 대충 횟수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됐는데, 회사를 하다 보면 뭐 되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사실 심리적으로 조금 충격을 입었던 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회사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죠. 이제 돈을 빌리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있어요.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 보증서잖아요.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보증은 없어졌거든요.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개인 대 개인의 보증은 없어졌는데, 회사가 뭔가 돈을 빌리거나 어떤 자금 거래를 할 때 대표이사가 꼭 보증을 서도록 돼 있어요. 현재는 뭐 100%는 아니지만 여전히 보증을 받고 있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데 대표이사 연대 보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흔쾌히 이렇게 사인했죠. 뭐 제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제 이름 써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사실 쪽박 잘 뻔했거든요. 파산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회사가 그래도 이제 굴러가서, 무사히 그 위기를 넘겼고,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때 이제 사실 파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그 대표이사 연대보증이라는 것 때문에 파산하는 친구들이 있고, 개인회생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게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게임 하면. 페인. 네. 좀 좋은 이미지 없나요, 좀? 사실 저는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게임 얘기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이테크 노가다.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되게 하이테크 첨단 산업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업계에 들어가보면 되게 노가다거든요. 겉에서 보기엔 되게 재미있고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되게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회사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뭐였냐면,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 회사가 이제 장관상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게임이 잘 만들었다고 이제 장관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상을 받으러 제가 이제 장관님한테 가가지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게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장관님이 저한테 대뜸, 아니 그런 애들 망치는 게임을 왜 만들고 있냐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 장관님이 저희 주무부처 장관님이세요. 이제 주무부처 장관님이시고, 저는 그 장관상을 받으러 간 대표이사였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참담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되게 참담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사 한 곳에서 게임은 마약이다 이런 기획물 시리즈가 있었어요. 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개발하는 회사고 게임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제가 마약 제조업자가 된 거죠. 예, 마약 제조업자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법조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약을 이제
자기가 쓰려고 이렇게 마약을 만들고 이러는 거는 그래도 형량이 높진 않대요. 근데 이거를 팔려고 만드는 사람은 사회의 가장 악질이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게임 개발업자가 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그러니까 마약 제조 판매업자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되게 이제 제가 게임이라는 거를 게임 업계에 들어와서 가장 이제 슬펐던 시기이기도 해요. 이제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게임 업계가 되게 사실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물론 이제 그 글로벌 경쟁이나 PC 시장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장 트렌드의 문제도 있고 많이 힘들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거는 국민들이 게임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게임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고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게임을 예를 들어서 중독물질이나 마약이 비유한다든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게임을 만드는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되게 대우를 많이 해줘요. 근데 참 아이러니가 국내에서만 이렇게 막 마약 제조업자 대우를 받고 있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회사를 하면서 되게 재밌기도 했고 힘든 일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가 지금 딱 오늘로 입당 2주차거든요.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 훨씬 많으실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저 이제 사업만 하던 사람이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힘든 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입당의 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어떤 그 회사 벤처 했던 경험을 살려서 어떤 벤처 안전망, 청년의 안전구물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암벽 등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맨 앞에 가시는 분이 먼저 가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받고 루트도 만들고 뒤따르신 분들은 로프랑 헬멧 쓰고 이제 안전장치들을 하고서 이제 뒤따라 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떨어져요. 수도 없이 많이 떨어지는데 정상까지 다 가거든요. 그게 앞에 나가시는 분의 역할과 그 다음에 그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건 경제활동을 하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안전망이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안전망은 사실 국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국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막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도 있지만 추락하는 것은 원래 날개가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런 떨어지는 추락하는 것에 안전 그물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네.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우주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안 하시면 저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사실 지금까지 만났던 기자분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사실 기업인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야당을 선택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그만큼 저 독하게 마음 먹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시민들이랑 국민들이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오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좀 질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너무너무 고맙고 자극도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독하게 마음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양상무님 얘기 듣고 사실 제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울었는데요. 저희 뭐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저희 아내가 어디 와 있는데요. 이런 생각. 한 3시간 공부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대학도 왔는데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3시간 하고 밥 먹고 오면서 고민하고 나서 때려쳤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려치고 사실은 이제 열심히 놀았죠. 그리고 제가 학번으로는 91학번인데 그때 뭐 한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1년도에 분신정국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데모도 이렇게 한 번씩 따라 나가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여름방학이 돼서 사실 아르바이트도 할 겸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실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뭐 컴퓨터라는 건 게임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저런 걸 뭘 만드는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었고 나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계약이 돼서. 근데 마침 저희 이제 선배님들께서 저 아는 선배님들이 우리도 한번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꼽사리를 껴서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저도 뭔지 몰라요. 이제 돌아다니는 사진 있길래 이제 쓴 건데 아내도 첫째 낳고 회사를 저 이제 애를 부모님한테 맡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맨날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울음이 났어요. 네. 아유. 네. 저는 여기 준비해 주신 분이 되게 멋있는 사진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이나요? 저 살던 집보다는 좀 좋아 보이는데 사실 제가 살던 집은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별로 좋은 집은 아니어서 옆에 사시던 분이 저희 살던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밭으로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살던 집 사진을 쓰면 좋은데 그 사진이 없고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농사짓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농사짓던 분이 도시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셨고 사실 다른 거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공부를 되게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고요. 성적 맞춰서 원래 사실 처음에는 수학과를 가고 싶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수학을 옛날에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수학도 좋아했어.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가 봐요. 안 돼. 이거 안 되는데요? 됐다.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제 사진이에요. 닮았나요? 오늘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에 들어올 때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당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 힘이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당에 들어오고 나서 사실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결혼할 때도 안 하던 화장도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데도 나가고 라디오에도 나가고, 그래서 수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수학과 가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를 못 가고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갔거든요. 경영학과 갔던 이유는 공인회계사, 그래도 사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공인회계사를 하러 갔는데 막상 사실은 학교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사법시험 공부하고 행정고시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사람은 잘 없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좀 더 폼나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처음으로 했었고, 그래서 제 친한 친구 한 둘 정도가 행정고시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고시를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곽윤직의 민법촉칙이라는 되게 유명한 행정고시 준비서가 있는데요. 그 책을 사서 이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러 갔어요. 일요일날 아침이었는데, 일요일날 9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 3시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일단 사진 있길래 이제 쓴 건데,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고, 제가 컴퓨터 동아리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면 사실 되게 조악한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아주 간단한 게임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니까 영어 공부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전시회 같은 데도 나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눅스라는 게 막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기 전인데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해킹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이럴 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은 사실 제 경영학과 잊지 마시고요.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 왔는데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애다. 그러니까 보통 경영학과 하면 되게 이렇게 좀 스마트하고 이렇게 계산 잘하고 이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동아리방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제가 이렇게 괴짜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좀 괴짜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참 해킹 공부할 때 제가 이제 학교 전산망에 있는 어떤 서버를 하나 해킹을 했어요. 나쁜 짓인데요. 이상한 걸 하진 않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옆에 있던 어떤 후배가 잡혀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훈방 조치하고 이제 큰일은 안 일어났는데, 훈방 조치되고, 그 친구가 저는 안 불더라고요. 이제 불진 않아서 저는 안 잡혀갔는데, 이제 후배는 잡혀갔는데, 그 친구도 지금 게임 업계에 들어와서 열심히 게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이렇게 컴퓨터를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나 네트워크 환경이 가장 좋았던 데가 한국과학기술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원에 갔고, 과학기술원에 가서도 물론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고, 경영학과 나온 친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니까 되게 좀 신기하게 봤었나 봐요. 그게 계기가 돼서 넥슨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웹 프로그래밍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제 과학기술원은 학교가 대전에 있었고 회사는 서울에 있어가지고 새벽 버스 타고 대전에 내려가서 수업 듣고 저녁에 버스 타고 올라와서
날새서 또 일하고 다시 새벽 버스 타고 내려가서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좀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첫 사회생활이었죠. 되게 저는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재밌게 했었는데 한 번은 지금 이제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게임 개발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왜 하냐. 그래도 게임 개발하면 내가 네 월급 2배 올려줄게. 그래서 난 그래도 이거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후에 게임 개발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이러다가 사실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시절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이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 초고속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깔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인터넷 PC라는 걸 막 집집마다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와서 대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그걸 계기로 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벤처라는 걸 창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벤처라고 하지만 그때는 벤처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썼죠. 그냥 조그만 회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조그만 회사를 만들었었고요. 저희 이제 선배, 친구, 후배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었고 이거는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찾다가 그만큼 독하게 마음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양상무님 얘기 듣고 사실 제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울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저희 아내가 어디 와 있는데요. 아내도 첫째 낳고 저 이제 애를 부모님한테 맡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맨날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울음이 났어요. 네. 아유. 네. 저는, 여기 준비해 주신 분이 되게 멋있는 사진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이나요? 저 살던 집보다는 좀 좋아 보이는데, 사실 제가 살던 집은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별로 좋은 집은 아니어서, 옆에 사시던 분이 저희 살던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밭으로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살던 집 사진을 쓰면 좋은데 그 사진이 없고,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농사짓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농사짓던 분이 도시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셨고, 사실 다른 거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공부를 되게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고요. 성적 맞춰서 원래 사실 처음에는 수학과를 가고 싶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수학을 옛날에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수학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수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수학과 가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를 못 가고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갔거든요. 경영학과 갔던 이유는 공인회계사 그래도 사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공인회계사를 하러 갔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가 봐요.
안 돼. 이게 안 되는데요? 됐다.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제 사진이에요. 닮았나요? 오늘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에 들어올 때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당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 힘이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당에 들어오고 나서 사실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결혼할 때도 안 하던 화장도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데도 나가고, 라디오에도 나가고, 기자분들 사실 지금까지 만났던 기자분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사실 기업인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야당을 선택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그만큼 저 독하게 마음 먹고 나왔거든요. 사실 정치가 시민들이랑 국민들이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오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좀 질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너무너무 고맙고 자극도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상 사실은 학교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사법시험 공부하고 행정고시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사람은 잘 없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좀 더 폼나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처음으로 했었고. 그래서 제 친한 친구 한 둘 정도가 행정고시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고시를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곽윤직의 민법촉칙이라는 되게 유명한 행정고시 준비서가 있는데요. 그 책을 사서 이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러 갔어요. 일요일날 아침이었는데 일요일날 9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 3시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한 3시간 공부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대학도 왔는데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3시간 하고 밥 먹고 오면서 고민하고 나서 때려쳤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려치고 사실은 이제 열심히 놀았죠. 그리고 제가 학번으로는 91학번인데 그때 한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1년도에 분신정국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데모도 이렇게 한 번씩 따라 나가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여름방학이 돼서 사실 아르바이트도 할 겸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실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컴퓨터라는 건 게임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저런 걸 뭘 만드는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었고. 나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계약이 돼서. 근데 마침 저희 이제 선배님들께서 저 아는 선배님들이 우리도 한번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꼽사리를 껴서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저도 뭔지 몰라요. 돌아